이제 우리가 폰 관련 태그들을 어제 잠시 봤었는데요. 이제 어제는 폼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맞나요? 폼은 서버에 보내는 양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버에서 그 정보 폼에 있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DB랑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거는 커넥션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련의 작업들을 해서 다시 브라우저로 띄워지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여기서는 프론트 단이다 보니까 서버 프로그래밍은 추후에 다룰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폼의 동작 방식 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우리가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겟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다시 폼 태그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폼은 이제 하나의 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메서드 속성으로, 폼의 속성으로 메서드의 속성 값이 있고, 그리고 네임도 있고, 액션은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액션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놨던 이러한 폼 태그를 작성했다면 여기에 내가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딸깍 눌렀을 때 이게 서버로 전송되는 곳 이거를 처리할 서버의 페이지 쪽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서버 페이지를 여기다가 액션에다가 기술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타겟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요. 여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한번 보죠. 라벨 태그. 라벨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폼 요소에다가 그냥 텍스트만 덩그러니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뭐 큰 해상도를 가진 곳이라면 문제가 될 바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에는 작은 글씨를 이제 체크박스,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체크박스를, 아니 라디오 버튼이죠. 그는 라디오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할 때, 그때 그 버튼을 동그란 거 요거를 우리가 터치하기란, 어떤 우리는 쉽겠지만은 늙으신 분들은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앞에 있는 라벨, 여기 아이디 6자 이상이 라벨이라면 이거를 눌렀을 때도 체크가 되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라벨이 누구를 위한 포 해서 인풋 타입 이렇게 유저 아이디 가져가면 유저 아이디를 위한 라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제는 매핑이다 뭐 그런 제가 뭐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라벨 태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야 온전히 두 가지 기능을 다 작동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이제 필드셋 나오는데요. 자, 필드셋은 별거 없습니다. 필드, 우리가 멤버 변수 필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필드 뭐예요? 필드가 영어로 뜻이 뭡니까? 어? 장? 무슨 장?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운동장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필드라고 하죠. 그죠? 예, 필드에 나가서 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폼이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폼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영역을 좀 이렇게 잡아서 좀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필드 셋 태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하나의 폼 태그예요. 지금 현재 이름도 메일 주소도 아이디도 비번도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서버로 넘어갈 데이터들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필드셋으로 두 개를 구분 지어놨네요. 그죠? 맞나요? 두 개로 구분 지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여기에 보시면 폼 태그로 열었고,
그 다음에 필드셋으로 나눴어요. 필드셋.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리젠드, 레전드, 뭐 리젠드라고 읽어야 되겠죠? 리젠드. 자, 그룹으로 묶는 구역에 제목을 붙이는 캡션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개인정보, 로그인 정보, 이게 바로 리젠드입니다. 리젠드 태그.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필드셋으로 지금 두 군데를 나눴고, UL 리젠드로 제목을 이렇게 각각 붙여줬고, 그 다음에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li 태그에 이렇게 돼버리면 스타일 시트에 우리가 스타일 리스트 뭐였습니까? 그걸 안 주면 분리 생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스타일을 줘서 우리가 분리를 없애면 되겠죠. 여기도 역시 라벨이 쓰여졌는데, 자, for name, name이라는 input type 속성에다가 이거를 쓰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필드 셋 태그하고 리젠드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리젠드는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필드 셋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누고 싶으면 나누고 나누기 싫으면 안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알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인풋 태그 나오는데요.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폼 안에 들어가는 인풋 태그인데 이걸 별도로 빼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다수가 폼 안에 많이 쓰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은 거의 인풋 태그로 만들어져요. 이건 뭐예요? 인풋 타입의 텍스트죠. 그죠? 텍스트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HTML5로 넘어오면서 얘는 타입이 뭐로 바뀌었다? 서치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아직 텍스트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근데 모바일에는 대다수가 서치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인풋 태그는 입력하는 내용의 종류는 인풋 태그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제 타입 우리 봤잖아. 글자 입력할 거면 텍스트, 암호 입력할 거면 패스워드, 그리고 전송 버튼을 만들고 싶다, submit, 이때까지 했던 거 다 지우고 싶다, reset. 그죠? 그리고 버튼이라는 타입도 있습니다. 따로 버튼이라는 타입도. 그게 HTML5에 들어오면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타입의 속성 값에 따라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도 많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패스워드면 패스워드, 또 뭐 아이디면 아이디 등등 뭐 이렇게 우리가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론을 인지하고 이제 같이 코딩을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녹아내야 되죠. 녹아내리게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인풋 태그에 ID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ID 속성은 아까 전에 우리가 라벨하고도 연동이 됐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용된 폼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라벨 태그를 이용해 캡션을 붙일 수가 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죠? ID 속성. 그리고 ID 속성은요, 추후에 우리가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죠.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이버를 클릭해 보면 지금 이거 전부 다 스타일 시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스타일 시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스타일 시트가 없다면 그냥 마크업 랭귀지로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스타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치가 안 돼 있으면 쭉 밑으로 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 시트로 빼면 스타일 시트로 외부 스타일 시트와 내부 스타일 시트로 나뉘고 뭐 인라인 스타일로 나뉘고 뭐 등등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시키면 이런 형태로 가꾸어집니다. 5장부터 스타일 CSS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그때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거 스타일 시트를 여기에 보시면
자, 헤드 태그가 어디 있나요? 여기 헤드 태그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안 보이죠? 헤드 태그에 보면 이건 분명히 외부 스타일 시트를 썼든지 아니면 내부 스타일에서 지정을 한 번만 했을 건지 한번 보죠. 보니까 자, 쭉쭉 내려서 링크를 보면 됩니다. 링크 여기 있네요. 스타일 시트. 그죠? 예, 스타일 시트. 텍스트 CSS 해서 얘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로에 들어가서 이 CSS를 적용시켰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추후에 이게 외부 스타일 시트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디자인하는 페이지 있죠. 디자인하는 거,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거를 우리는 CSS라고 해요. 레이아웃 잡고 디자인 잡는 거. 그거를 외부로 빼가지고 이렇게 링크 걸어서 해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안에다가 헤드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작성한 바 있어요. 그죠? 그거는 내부 스타일 시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속성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HTML5 속성 중에서 인풋 태그 속성 중에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레이스 홀더라는 거는 여기에 뭘 적어야 될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 아이디 혹은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몇 자리까지 적어주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있죠. 그런 게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인풋 태그에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원래는 HTML4 같은 경우는 텍스트 요 타입 하나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별의별 걸 다 녹여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기준이 없더라. 이렇게 돼서 웹 표준 해가지고 이제 인풋 태그에 이제 이거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앞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단 이론 강의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내고요.